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마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확인되는 그 숫자가 내 전 재산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고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숫자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집 현관문에 붙게 될 기후 등급 성적표입니다. 지금 당장 옆집과 우리 집의 시세가 똑같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국가가 발행한 데이터 시트에서 우리 단지는 기후위기 대응력 C등급을 받고 도로 하나 건너편 단지는 A등급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억이라는 숫자는 그 즉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냉혹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국가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이런 해괴한 등급을 매기려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자산 재편의 거대한 음모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조지 에클로프 교수가 제안한 레몬 시장 이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이 차가 겉만 번지르르한 사고차인지 알 길이 없기에 전체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레몬 시장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가동 비용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건물 자체가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역세권인지 브랜드 아파트인지만은 보고 거액을 베팅했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 기술이 이 비대칭성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정보가 투명해지는 순간 리스크는 곧바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리스크의 가격 반영은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붕괴하듯 떨어지죠. 탄소 중립을 외치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아파트는 경제학적으로 외부 불경제, 즉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주거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치워야 할 쓰레기 비용으로 계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입주하려는 지역이나 해외 선진국의 부동산 펀드들은 이미 이 등급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건물 배출 제한법이 통과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물주에게 매년 수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이 기후 등급이 낮은 건물에 있는 것을 브랜드 리스크로 간주합니다. 이 현상이 아파트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곳들이 만약 기후 등급 공시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다면 그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탄소 징벌세라는 실질적인 유지비용 폭탄에 잠식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남기듯 앞으로는 탄소 배출이 적은 아파트가 옆 단지의 탄소 배출권을 사오느라 관리비가 폭등하는 단지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결합하면 상황은 더 정교해집니다. 과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려면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해야 했지만 이제 AI는 위성 영상의 열화상 데이터와 해당 단지의 실시간 전력 소모량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노후도를 결합해 단 1초 만에 전 세계 모든 건물의 기후 등급을 산출해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에어뷰나 그린라이트 같은 기술들이 이미 도시 전체의 탄소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찍어주는 기후 등급 리포트를 확인한 매수자가 과연 등급이 낮은 아파트를 예전 가격에 사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AI는 당신의 집이 향후 10년 동안 기온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냉방비와 탄소세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 낼 것이고 매수자는 그 금액만큼을 매매액에서 깎으려 들 겁니다.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참고 자료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이자 동시에 당신의 부를 깎아먹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입지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내 아파트의 기후 등급이 공시되는 순간 당신의 자산이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처분해야 할 악성 매물인지가 만천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후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등급제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방어하고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어떻게 독보적인 기후 프리미엄 자산을 선점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데이터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십시오. 가격 결정의 새로운 공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헤도닉 가격 모델에 기후 리스크가 편입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부동산은 수많은 속성의 결합체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 층수 향 브랜드가 각각의 가격표를 달고 합쳐져 최종 매매가가 결정되죠.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의 수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향이 일조량 때문에 비쌌다면 이제 AI는 폭염시 냉방 효율을 계산해 남향의 가치를 재산정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 변화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탄소를 배출해 돈을 벌 때 그로 인한 환경 파괴 비용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그 비용의 청구서를 정확히 탄소 배출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내려 합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순간 시장은 가차 없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노후 단지의 에너지 낭비와 열악한 방제 시스템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의 고급 빌딩들은 이미 로컬 로우 97이라는 법안 아래 등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준을 못 맞춘 건물주들은 매년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냅니다. 이 벌금은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관리비가 높은 건물은 매매가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의 경우 아예 임대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가 불가능한 집은 경제학적으로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좌초자산이 됩니다. AI 기술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제는 실사팀이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위성 데이터로 건물의 단열 상태를 파악하고 스마트 미터기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수집해 모든 단지의 기후 등급을 매일 갱신합니다. 매수자들은 이제 부동산 앱에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예상 탄소세 및 에너지 비용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입지가 좋으니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가운 유지 비용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정보의 무기화입니다. 기후 등급은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자는 권고가 아닙니다. 은행이 당신의 집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해 줄지 보험사가 홍수 리스크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지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A등급 아파트는 부의 방주가 되어 프리미엄을 독식하고 등급이 낮은 자산은 시장의 조정이 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질 좌초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글로벌 큰손들은 어떤 아파트를 팔고 어떤 데이터를 사고 있는지 그 내밀한 금융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이미 총성 없는 부동산 등급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같은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단순히 건물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프리미엄이 붙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이 얼마나 저탄소인가가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영순위 기준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를 걷다 보면 집집마다 붙어 있는 에너지 성능 인증서, 즉 EPC 스티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는 참고용이었지만 이제는 이 등급이 낮은 집은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아예 세를 놓을 수조차 없게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셈입니다. 실제로 맨해튼의 고급 콘도미니엄들 사이에서는 최근 탄소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기후 등급 공시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건물의 공실률과 매매가가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컬 로우 91이라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물주에게는 매년 수조 원 단위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건물의 소유주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통유리 벽을 교체하고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천만 원의 수리비보다 등급 하락으로 증발할 수억 원의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자산 재평가의 아주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데이터 세계에서의 부동산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자본은 이제 기후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자산을 쓰레기나 다름없는 위험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서 기후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AI 알고리즘을 통해 2050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모델과 열섬 현상 확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도시에 어떤 블록이 살아남을지 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핵심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AI는 이제 실제 아파트를 가상세계에 완벽하게 복제한 뒤 수만 번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올여름 폭염이 40도를 넘을 때 이 동이 상층부 온도는 몇 도까지 오르는지, 혹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지하 주차장의 배수 펌프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인지 AI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곧 여러분 아파트의 기후 등급이 됩니다.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공평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공시되는 순간 승자와 패자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갈립니다. 좋은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기후 안전지대라는 프리미엄을 얻어 시장의 하락장에서도 견고한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등급이 낮은 아파트는 매수세가 끊기며 시장에서 영원히 소외되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단지가 뿜어내는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와 그것을 분석하는 AI의 시선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데이터도 바로 건물의 탄소 효율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등급이 낮은 건물에는 입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라진 건물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곧 시가총액의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똑같이 적용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부자가 단순히 입지 좋은 땅을 가졌다면 미래의 부자는 AI가 인증한 기후 안전 데이터를 선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투명해질수록 리스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기후라는 변수를 무시하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국가와 AI는 어떤 근거로 우리 집의 기후 성적표를 매기는 걸까요? 그저 관리비 고지서 몇 장 보고 대충 결정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아파트 가치를 꿰뚫어 보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고 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이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큰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무더운 여름날 거실 에어컨을 24도로 맞췄을 때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옆 단지는 10분만 돌려도 1시간 동안 시원함이 유지되는데 우리 집은 실외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 집이 좀 덥나 보다 하고 넘겼겠지만 AI는 이 현상을 열 손실 효율성이라는 냉정한 데이터로 치환합니다. AI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위성 지도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당신의 아파트 외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초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옆 탄지보다 붉게 타오르는 우리 집의 열화상 이미지는 그대로 기후 등급 하락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내재 가치와 자산의 감가상각 이론을 완전히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물리적으로 낡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후 경제학의 관점은 다릅니다. 건물의 물리적 노후도보다 더 빠르게 가치를 깎아먹는 것은 바로 기후 적응력의 결여입니다. AI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콘크리트의 두께, 창호의 열관료율, 옥상의 방수 자재 종류를 전수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상청의 지난 수십 년간 기후 데이터와 결합합니다. 만약 특정 단지의 배수 시스템이 과거의 기준인 시간당 50mm 강수량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데 AI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지역의 미래 강수 패턴이 시간당 100mm를 초과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그 즉시 해당 아파트의 기후 등급을 위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정보의 현행화를 의미하며 투자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수치로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보가 수치화되는 순간 그것은 곧 자산의 가격표에 반영되어 당신의 재산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실제 글로벌 사례를 통해 이 기술이 어떻게 부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글은 이미 프로젝트 에어뷰를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질과 열섬 현상을 실시간으로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보험사와 부동산 펀드들의 아주 비싼 값에 판매됩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부동산 리츠는 최근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통유리 빌딩이었지만 AI가 분석한 결과 냉방 효율이 최악이고 향후 탄소세 부가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낡았지만 외벽 단열 보강이 잘 되어 있고 탄소 흡수 식재가 풍부한 단지는 저평가된 우량주로 분류되어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의 직관을 완전히 이겨버린 현장입니다.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AI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성형 물리 모델을 활용해 미래의 재난 시나리오를 수천만 번 돌려봅니다. 서울의 기온이 지금보다 2도 더 오를 때 이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가 버틸 수 있는 부하량은 정확히 얼마인지 전력 과부하로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겪을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지까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냅니다. 또한 AI는 탄소 마이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단지 내 모든 가구의 스마트 미터기에서 실시간 전력 사용 패턴을 수집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데이터와 매칭합니다. 만약 우리 아파트가 태양광 패널이나 지열 발전기를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면 AI는 엄청난 가산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외부 전력망에만 의존하며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면 AI는 이를 에너지 부채로 기록하여 등급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합되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파트 기후 등급입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는 금매 가격 옆에 기후 등급 인증 마크가 필수적으로 붙게 될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아파트는 매수자들에게 이 집은 미래에 엄청난 유지비와 세금을 내야 하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 층수와 향만 봤지 그 집이 지구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내 지갑을 어떻게 털어갈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라는 거대한 심판자가 모든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려 합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AI의 현미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당신의 전력 사용량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미세한 열기. 심지어 단지 내 나무 한 그루의 탄소 흡수량까지 모두 수치화되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성적표가 세상에 완전히 공개되는 날 당신의 자산 가치는 안전한 쪽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지는 쪽에 있겠습니까?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소 다음은 단연은행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 창구 직원이 여러분의 담보대출 신청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아파트는 기후 등급이 C등급이라 저희 내부 규정상 대출 한도가 30%로 제한되고 금리도 우대 금리 없이 연 2%가 가산됩니다.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색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금융 시스템의 뿌리부터 설계되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은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못 갚더라도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팔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기후 등급 공시로 인해 특정 아파트의 가치가 미래에 폭락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확실시된다면 은행이 그 아파트를 온전한 담보로 인정해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 기후 등급이 낮은 아파트는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불량 담보일 뿐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리스크의 외부성 내재화와 자본 비용의 차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경제학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차입자의 신용 점수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금융은 기후 리스크 계량화를 필수 요소로 편입시켰습니다. 바젤 3 이후 강화된 국제은행 규제 가이드라인은 이미 기후 변수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 항목에 넣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기후 등급 C등급 아파트에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 손실 모델에 근거한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아파트는 향후 탄소세 부과로 인해 입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은 화석 연료 가격 변동에 취약하여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경제학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즉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의 철칙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이 금융의 무기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 은행인 HSBC와 바클레이즈는 이미 탄소 집약도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인 ING는 고객들에게 에너지 등급 C 이상을 받지 못하는 건물을 보유한 기업에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파도가 상업용 건물을 넘어 주거용 아파트 시장으로 밀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를 보십시오. 해수면 상승 리스크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모기지 대출 승인율이 급감했습니다. 집값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순간 매수자가 사라지고 거래가 끊깁니다. 거래가 끊긴 자산은 가격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 데이터를 통해 자산 가치를 강제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AI와 데이터 기술은 은행의 저승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거에는 대출 심사역이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 은행 내부 시스템은 AI 기반의 기후 리스크 평가 엔진을 가동합니다. AI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경사도, 주변 배수 시설의 용량, 외벽 자재의 내열 성능뿐만 아니라 향후 30년 동안 해당 지역에 발생할 이상 기상 현상의 확률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수만 번 돌려봅니다. AI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내 침수 피해를 입을 확률이 15%이며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담보 가치가 현재 대비 25%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고 말이죠. 이 데이터가 뜨는 순간 은행의 전산망은 해당 매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도 없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AI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이 구축된 A등급 아파트에는 그린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초저금리 혜택이 쏟아집니다. 금리 1% 차이가 수억 원의 자산 가치 차이를 만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은 곧 자본 계급의 분할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후 등급 공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성적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당신의 자산을 향해 쏘는 신용의 화살입니다. 등급이 낮은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는 더 이상 은행을 동반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부의 이동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금융이 자금을 밀어주는 높은 등급의 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파트가 은행의 AI 심사대 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차가운 데이터입니다. 이제 공포의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두가 기후등급 공시를 자산을 깎아먹는 재앙으로 여기며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등급을 이용해 하락장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부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A등급 아파트 소유자들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특정 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 규제를 완벽하게 회피하거나 오히려 규제의 수혜를 입는 희소자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A등급 아파트에 주목해야 하는 경제적 인과관계입니다. 국내에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국가가 에너지 자립률과 재난 복구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더니 단 50세대만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50세대가 탄소세와 높은 대출금리에 시달릴 때 이 50세대는 관리비가 영원에 수렴하고 오히려 남는 전기를 국가에 팔아 수익을 냅니다. 과연 시장은 이 50세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채권형 자산이자 어떠한 기후 재난에도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생존 보험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자산 계급, 즉 그린 프리미엄의 실체입니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경제학 이론이 바로 회복 탄력성 경제학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가치가 단순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외부 시스템이 붕괴해도 스스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의 자본이 쏠립니다. 에너지 가격이 10배 폭등해도 태양광과 지열로 자급자족하는 아파트 폭우로 도시 전체가 정전되어도 자체 ESS 시스템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아파트는 경기 침체기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합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세이프 헤이븐 현상이 금이나 달러를 넘어 이제는 기후등급이 높은 부동산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해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넘시티나 싱가포르의 친환경 주거단지들을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의 풍골 디지털 디스트릭트는 AI가 단지 전체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며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듭니다. 이곳의 집값은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30%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데 단순히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부과될 수많은 환경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비용을 현재 가격에 미리 지불하고 규제 면제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AI와 데이터 기술은 기후 프리미엄을 시각화하고 공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등급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 줍니다. 본단지는 향후 30년간 에너지 비용 2억 원 절감 가능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연간 500만 원 예상 침수 리스크 0.01%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리포트를 매수자에게 제공합니다. AI가 보증하는 이 데이터 시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 어떤 공인중개사의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 자본이 됩니다. 데이터가 보증하는 안전은 곧 가격의 폭등으로 치환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와 AI 에이전트가 결합하면 아파트는 거대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모합니다. 우리 집 AI가 전력 거래소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 저장해둔 전기를 비싼 값에 팔아치웁니다. 입주민은 가만히 앉아서 관리비가 차감되는 것을 넘어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층들이 강남 아파트를 고집했던 이유가 커뮤니티와 인프라였다면 미래의 부유층들이 A등급 단지로 모이는 이유는 에너지 주권과 데이터 수익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A등급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기후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게 설계된 부의 요새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잔인할 만큼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등급이 낮은 자산에서 빠져나온 수조 원의 자본은 갈 곳을 잃고 결국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소수의 A등급 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락하는 노후 자산에 매달려 계십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증명하는 미래의 요새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후 등급 공시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사형 선고이지만 데이터를 읽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이제 입지가 아니라 그 입지가 가진 데이터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글로벌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하락장에서도 결집력이 강한 부동산, 즉 기후 저항력이 높은 부동산을 판별하는 법은 이제 입지 분석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와 경제학의 렌즈를 통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기후 저항력 부동산의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가변적 가치 산정을 결정짓는 미세 기후 데이터와 열섬 현상 저항력입니다. 경제학에는 쾌적성 가격 결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도 공원 옆이나 숲 근처에 있으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다는 논리죠. 그런데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이 쾌적함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도심 한복판의 열섬 현상이 심한 단지와 주변에 대규모 녹지나 수변 공간이 있어 온도가 3도에서 5도 낮은 단지는 여름철 가구당 냉방비에서만 매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의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AI는 위성 지도를 통해 단지 내 아스팔트 비중과 보도블록의 투수율, 그리고 식재된 나무의 탄소 흡수 및 증산작용 효율을 계산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집은 단순히 공원이 가까운 집이 아닙니다. AI가 보증하는 열 차단 효율 1등급 단지입니다. 여름철 전력 대란이 일상이 되는 미래에 자연적으로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단지는 경제학적으로 비용 절감형 자산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매수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의 구조적 강건성과 보험 계리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그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험 경제학의 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데이터는 해당 단지의 배수 용량과 비상 발전 시스템의 위치입니다.
과거의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에 모든 핵심 설비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일상이 된 지금 지하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단지는 데이터상으로 침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험사들은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지역의 홍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려는 아파트가 100년 만에 홍수 시나리오에서 지하 침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료는 폭등하고 등급은 추락합니다. 반면 핵심 전기 설비가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차수벽 시스템이 AI와 연동되어 자동 작동하는 단지는 리스크 프리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위험한 자산을 던집니다. 데이터가 위험하다고 가리키는 지하 주차장을 가진 아파트는 가장 먼저 매물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에너지 주권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여부입니다. 경제학의 한계 비용 제로 이론을 주거에 대입해 보십시오. 에너지를 외부 전력망에서 사오기만 하는 아파트는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유리창 벽면 BIPV 그리고 지열 히트펌프를 갖춘 아파트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슈머 자산이 됩니다. AI는 이 단지가 생산하는 에너지 양과 소비량을 초 단위로 대조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산출합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아파트는 관리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될수록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권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락장에서 소득이 줄어들 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인 관리비가 적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아파트를 누가 팔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단지는 매물이 나오지 않아 가격이 방어되고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기후 저항력 부동산을 판별하는 것은 데이터 뒤에 숨겨진 미래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조망권과 브랜드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AI가 분석한 열섬 현상, 지도 침수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하락장의 파고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더 큰 부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기후 등급 공시의 실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무기를 활용해 전 세계의 자산을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경제적 리셋입니다. 21세기는 기후지능이 당신의 자산 계급을 결정짓는 유일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지수를 뜻하는 IQ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여러분이 갖춰야 할 것은 바로 CQ, 즉 기후지능입니다. 이 지능은 단순히 북극곰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현미경으로 아파트 외벽의 열 손실을 읽어내고 금융 시스템이 쏘아 올리는 기후 리스크 신호를 포착하여 내 자산을 안전한 요새로 옮겨두는 능력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지식의 격차는 곧 자본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기후 등급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당신과 여전히 입지만을 외치며 노후 구축 아파트에 전 재산을 묻어둔 사람의 10년 뒤 자산 차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거나 사려고 하는 그 집이 만약 데이터상으로 C등급 이하의 위험군이라면 당신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오르는 탄소세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에너지 유지비, 그리고 은행의 대출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채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AI가 인증한 고등급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것은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콜옵션을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하락할 때 데이터가 보증하는 안전자산은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준공 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등급, 단지 내 녹지 비율, 인근 배수 인프라의 노후도를 데이터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부가 공식적인 기후 등급 공시를 시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보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가격은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이 조정됩니다. 남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의심할 때 여러분은 AI가 가리키는 냉정한 수치를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미래의 부는 막연한 운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눈에서 나옵니다. 10년 뒤 당신의 자녀가 왜 우리 집은 옆 동네보다 비싸요라고 물었을 때 여기는 AI가 인증한 대한민국 상위 1%의 기후 안전지대란다라며 웃으며 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하며 얻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라는 무기를 든 당신에게 이 파도는 당신을 더 높은 부의 고지로 데려다 줄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후 경제의 파고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경제학적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항로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이 갖춘 기후 지능이 훗날 억 단위의 자산 차이를 만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